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원론 엣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시트 메탈 파라미터를 먼저 지정을 하시고 가장 기본적인 어떤 바탕이 되는, 기본이 되는, 출발이 되는 기본 베이스 월을 하나 만들었죠. 그거를 이제 카테 헬프 파일에서는 레퍼런스 월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참조 월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판때기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옆에다가 모서리에다가 뭐 하는 거죠? 새로운 월을 추가해 나가는 방식이 월론 엣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월의 모서리에다가 엣지에다가 새로운 월을 만들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번에 한 개씩 만들 수도 있고요. 한 번에 여러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거를 한꺼번에 만든 거를 개별 월로 폭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월을 만드는 타입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오토매틱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있는 형상, 이미 만들어 놓은 레퍼런스 월 있죠. 이 월에다가 원론 엣지로 만든 거에다가 다시 한번 또 원론 엣지로 계속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레퍼런스 월에 대해서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모서리만 있으면 됩니다. 월의 모서리죠. 이것도 월이지 않습니까? 지금 만든 것도 월입니다. 이런 모서리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형상의 모서리를 활용해서 월을 생성하는 게 오토매틱 방식이고요. 두 번째 타입은 스케치 베이스입니다. 스케치를 별도로 작도하고 이를 활용해서 월을 생성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밑에 보시면 옵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먼저요 Height, Inclination 이 옵션 탭이 있고요. 그 다음에 Extremity 탭이 있습니다. 자, Height하고 Inclination에서는 결국 뭐죠? 높이죠. 벽을 얼마만큼의 높이로 쌓을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높이를 계산하는 방식이 각각 여러가지 서브 타입들이 있습니다. 랭스 타입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예제를 해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글이라는 것은 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도고요. 클리어런스 모드라는 것은 그렇죠? 떨어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로 표현하기 좀 그런데요. 오차는 아닙니다. 실제로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리버스 포지션이라는 것은 뭐죠?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그런 얘기고요. 인바운트 머티리얼 사이드라는 것은 결국은 기존 벽과 연결 유형입니다. 그렇죠? 안쪽으로 내쪽으로 벽을 쌓을 거냐 외쪽으로 벽을 쌓을 거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밴딩 처리 어떻게 할 것이냐 굽힘 처리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드 밴드라는 것은 이걸 체크해자면 어떻게 되죠? 밴딩 처리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익스트리미티 부분이 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헤이트하고 인클리네이션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익스트리미티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또 기본적인 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월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여러분이 사용하게 될 명령어니까 반드시 옵션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 파일 한번 열어보죠. 다음과 같이 열릴 겁니다. 제가 몇 가지 기본적인 월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사용할 서페이스도 몇 가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트 메탈 파라미터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요. 기본적인 디폴트 값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니스는 2mm, 디폴트 밴드 레이디스는 4mm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밴드 어라우언스 있죠. 여러분 K팩터는 그냥 기본 값으로 쓰겠습니다. 나중에 물론 이게 이제 이거에 따라서 나중에 전개했을 때 전개의 길이가 달라지는데요. 이 부분을 지우고 0.5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0.5로 하죠. 자, 요겁니다. 원론 엣지 기능입니다. 그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오토매틱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베이스 타입이 있습니다. 옵션이 약간 달라지죠. 일단 오토매틱부터 보겠습니다. 모서리를 찍는 겁니다. 근데 모서리를 찍을 때 그래서 이 레퍼런스 월에 하나의 모서리를 위쪽을 찍을 수도 있고 아래쪽을 찍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위쪽을 찍으면 위쪽으로 가는 겁니다. 잘못 찍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한번 찍어주면 사라지는 거예요. 아래쪽을 찍으면 아래쪽으로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한 개씩 오케이 해보죠. 그 다음에 또 월 이렇게 한 번에 한 개씩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럼 아이콘이 어떻죠? 노란 벽이 하나만 생기죠.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여러 개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셔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개의 월을 동시다발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럼 노란 벽이 몇 개 생기죠? 예, 세 개가 생기죠.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아이콘의 차이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익스플로드라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여러분? 익스플로드 있죠? 이렇게 하면 개별 월로 이렇게 폭파된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면 만들고 월 시작고. 근데 평면이 왜 필요할까? 참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자, 이런 의미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선택한 다음에 지워버리겠습니다. 딜리트. 이렇게요. 자, 먼저요, 자, 위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 레프트도 있고, 라이트도 있고, 뭐, 각도, 헤이트, 각각 있죠. 그러면, 갖다 대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죠. 레프트하고 라이트에서는 릴리프 처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보일 거고요. 요 익스트리미티입니다. 사실은 요 항목들을 어디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는 앵글이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이제 각도 처리 관련된 부분, 그리고 헤이트 높이 관련된 부분, 이렇게 각각의 항목의 클리어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우스 어디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냐에 따라서 나타난 메뉴가 다 틀리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이 대화 상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아시죠? 자, 먼저요, 하나씩 살펴보죠. 각도는 90도라고 가정하고요. 이 높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얼마로 잡혀있죠? 30입니다. 자, OK 누르겠습니다. 먼저요, 바라보는 방향을 좀 바꿔보죠. 요겁니다. 이거 6면체 누르셔가지고 옆쪽인가요? 예,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죠. 요 서브 타입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뭘까요? 요 밑면에서부터 윗면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콘 모양을 잘 보세요. 그렇죠? 자,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죠. 실제로 그런죠. 자, 첫 번째 거는 무한으로 잡겠습니다. 인피니티니까 무한. 두 번째 거는 그냥 n으로 잡겠습니다. 요 모서리를 찍으면 이 모서리가 있는 무한 평면을 보겠다는 얘기죠. 이 높이까지의 거리가 얼마라는 얘기죠? 3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만약 각도를 다르게 볼까요? 여기를 45도 이렇게 해보죠. 그럼 안쪽이 되겠죠. 160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각각 다르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뭐 30도 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이 높이란 게 결국 뭘 말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측정해보죠. 여기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점. 여기 거리 값이 다른가요? 예, 좀 다르게 측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다시 한번 보죠. 요 윗면까지 있죠? 그러니까 요 밑면 있죠? 요 밑면에서부터 요 윗면 있죠? 윗모서리 여기까지가 거리가 3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각도가 만약에 90도보다 크다, 그렇죠? 뭐 150도다 이럴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되겠죠. 이 밑면에서부터 요 위에 꼭지점까지의 거리 값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밑면을 잡아야겠네요. 자, 요 잡고요. 요 모서리 잡아보시죠. 여기가 30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각도가 90도보다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죠. 왜냐? 낮은 쪽을 보는 겁니다. 낮은 쪽을 볼 수도 있고, 30도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높은 쪽을 봐야겠죠. 결국 밑면을 보는 겁니다. 밑면. 이렇게요. 새로 생성되는 판때기의 밑면은 어디죠? 이면이죠. 이면. 이면하고의 거리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120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되지 않습니까? 아래쪽 모서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타입을 두 번째 타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윗면에서부터죠. 이 레퍼런스 월의 윗면에서부터의 각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요거였나요? 자, 측정을 하는데요. 요 윗면이죠. 윗면에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30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각도가 45도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밑면이 이쪽이 되는 거죠. 이쪽에 요 꼭지점하고 요 레퍼런스 월의 윗면. 그렇죠?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레퍼런스 월의 윗면하고 요 꼭지점인데 꼭지점이 어느 꼭지점이냐? 그렇죠? 새로 생성되는 월 있죠. 새로 생성되는 월에 월온 엣지로 새로 생성되는 월의 요 바닥면 있죠. 바텀면의 꼭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이해되시겠죠? 제가 너무 어렵게 말을 하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냥 늘어난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높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길이, 새로 생성되는 월의 길이, 요걸 한번 측정해보죠. 이거 3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동일한 길이가 되겠죠. 이렇게요. 3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타입입니다. 근데 네 번째 타입은 좀 저도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냥 90도로 해보죠. 90도로 했을 때 도대체 어디가 30이란 얘기냐 이런 얘기죠. 여기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데요. 그래서 레퍼런스 월의 바닥면, 바닥면하고 새로 생성되는 원론 엣지로 생성되는 월의 그 바닥면과 바닥면 사이에 어떤 교점 있죠. 교점 사이의 교점에서부터의 높이를 말하는 건데, 그렇죠? 아이콘 모양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면하고의 가상의 교점하고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한번 GSD로 오셔가지고 인터섹션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을 해야겠네요. 자, 여기 모서리 잡고 요 모서리 잡으면 가상의 교점이 생성이 되겠죠. 그 교점에서부터의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를 한번 측정해 볼까요? 그렇죠? 여기를 모서리에 잡죠. 여기를 잡으면 요 높이가 3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90도일 때는 이게 정확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각도가 달라지면 90도 작거나 90도다 크거나 뭐 30도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게 그렇죠? 교점에서부터 실제로 거리 값이 그렇게 측정이 되느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모서리에서부터 이 점까지 거리 값이 30이냐? 아닙니다. 90도 작으면 작고요. 30도 작은 값을 나타내고 이게 큰 값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40도 이렇게 주죠. 그런 다음에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서리요. 이렇게 잡으면 30보다 크죠. 그러니까 좀 뭔가 다른 변수하고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수도 없이 많이 테스트했는데 이 지수 값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근데 다른 프로그램들 있죠. 인벤트라든지 뭐 솔리드웍스, 특히 솔리드웍스 뭐 같은 계열 회사니까 이제 합병돼가지고 솔리드웍스에서도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그렇죠? 외부 그렇죠? 바닥면하고의 가상의 교점하고의 이 그렇죠? 원론 엣지 윗면하고의 어떤 거리값을 재는 외부 참조, 외부 교점이죠. 이런 옵션이 있는데 거기서는 정확히 30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이 타입이 좀 말썽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45도다 그러면 45도도 좀 그러죠. 이게 달라집니다 이게. 그렇죠? 자, 여기는 30도고요. 여기는 뭐 135도다. 그렇게 주면 또 뭐 2mm 정도 두께가 2mm니까 2mm를 빼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저도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혹시나 잘 이해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예, 저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혹시나 압니까? 동영상을 공짜로 드릴지. 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백날 테스트 해봐도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타입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세 가지. 요 세 가지 가지고도 여러분이 무난하게 원론 엣지 기능을 만들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아니면 뭐 방법이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난 굳이 이 타입으로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GSD에서 여기서 그렇죠? 라인을 그리는 거죠. 그린 다음에 작업을 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벽까지 만들면 되니까요. 자, 그런 것들은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다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우고요. 자, 헤이트 기능 중에서 뭐 어떤 기능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눌러보시죠. 각도 90도로 주겠습니다.
주면 헤이트에 보면 업투 플레인이 있고 서페이스가 있습니다. 결국은 평면까지 또는 서페이스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뭔가 평면을 만들 수도 있고 서페이스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평면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저는 옵셋 기능을 쓰겠습니다. 자, 이 윗면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뭐 30만큼 떨어진 평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누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면까지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미리 만들어 놓은 평면이 있다. 그럼 평면 높이까지 가는 거죠. 거기서부터 마이너스 값을 주면 내려올 거고, 또 주면 올라가겠죠. 그렇죠? 0을 주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90도일 때는 이런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각도가 90도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90도가 아닌 상황이면. 만약 30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죠? 예, 바깥쪽입니다, 이거. 바깥쪽. 근데 왜 바깥쪽이냐? 이 옵션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바깥쪽하고 만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요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쪽 면하고 만나는 겁니다. 안쪽 면하고. 안쪽 면하고 평면하고 만나는 지점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에 따라서 길이가 생성되는 길이가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예,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나갈 거냐 덜 나갈 거냐 그런 얘기죠. 만약에 서페이스 하나 만들어 온 걸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열심히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서 두께를 조금만 더 키워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기 쉽게끔 한 8 정도로 할까요? 예. 자, 그 다음에요 원론 H 기능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여기서부터요 90도 올리겠습니다. 어디까지요? 서페이스까지. 서페이스 찍으면 돼요. 그럼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새로 생성되는 벽의 바깥 모서리가 이 곡면하고 걸치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안쪽으로 하면 어떻게 있습니까? 안쪽이 걸치면서 바깥쪽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바깥쪽이 걸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옵션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헤이트 치수로 제어할 거냐? 아니다. 기존에 있는 평면하고 서페이스까지 나는 만들겠다. 카티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서페이스. 그렇죠? 이 곡면을 활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옵션의 차이점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뭐 경사지게 곡면하고 착 달라붙어 경사지게 깎이지 않느냐? 그렇게는 안 되죠. 아시죠? 그렇게는 안 됩니다. 철판. 굳이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서페이스를 잘라내야겠죠. GSD에서. 자, 그렇게 하면 좀 손배입니다. 그렇죠? 자, 옵셋 뭐 10만큼 더 올라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주면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헤이트의 옵션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죠. 랭스 타입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카티아 버전 5-6 R 시리즈라는 거 있죠. 뭐 제가 최근에 써본 게 2016이었는데 가장 최근에 거는요.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였죠? 네 번째 거는 바닥면하고 바닥면에 바깥쪽으로 교점에서부터의 높이라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안쪽면하고 안쪽면 내측 교점에서부터의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업터 플레인 서페이스 기능을 쓸 때 리미터 포지션을 잡는 방식이 안쪽 모서리냐 바깥쪽 모서리냐 그렇죠? 보는 겁니다. on 인테리어, on 익스테리어 그런 옵션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경사각은 한번 살펴보죠. 요거는 잠시 하이드 하고요. 파라미터 값도 원래대로 이 정도로 해 놓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앵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모서리 잡으면 앵글은 뭐 금방 여러분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여기 앵글 있죠? 앵글을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H도 마찬가지죠.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금방 다른 옵션을 쓰실 수도 있고 이거 체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서페이스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네, 히트로 하겠습니다. 자, 앵글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도 변경하실 수 있다는 거 여기다 경사값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0도를 줄 수 있나요? 0도 주면 에러 나죠. 그래서 0.5도보다 커야 된다.
0.5도 주면 또 만들어지긴 만들어지지만은 이렇게까지 만들지는 않겠죠. 그렇죠? 자, 10도 이렇게 20도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겠죠. 프리뷰하면 에러 나나요? 이거 밴딩 처리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요. 모서리 잡고요. 20도 밴딩 처리가 안 되겠죠. 아니면 반경을 좀 줄이시던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40도 이렇게 주겠습니다. 반경을 줄이면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리엔테이션 플레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뭘 말할까 이런 얘기죠. 자, 캔슬하고요. 한번 여기서 평면 만드는 게 있으니까요. 플레인 하나 만들어 보죠. 일단 약간 45도로 한번 기울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앵글 타입으로 하죠. 레퍼런스 로테이션 축, 회전 축은 여기를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조면은요, 이 누워있는 면을 잡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45도 이렇게 만들어 보자. 그렇죠? 자, 이 평면이 잘못 선택되어 있죠. 이 면이 아니라 이 면을 잡아야죠. 세워져 있는 면. 자, 평면이 이쪽으로 오죠? 축이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다 평면 여기다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런 다음에 원론 엣지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오리엔테이션 플레인 잡으시고요. 이 평면을 찍어 보시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런 겁니다. 새로 생성되는 월의 바닥면 있죠. 이 바닥면이 이 평면하고 평면에 딱 부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거기서 다시 또 각도를 줘가지고 이렇게 기울기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물론 뭐 이렇게 이미 있는 평면을 미리 만들어 놓고 쓰실 수도 있고, 아니다, 나 여기서부터 약간 띄우고 싶은데 뭐 이미 만든 평면에서 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볼까요? 새로운 크리에이션 플레인 누르셔가지고 이미 하나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옵셋을 써보죠. 요 면에서부터 자 밑쪽으로 방향을 반대로 해보면 되겠죠. 양수값을 주고 싶으면 여기다가 한 5 정도로 해보죠. 자, 오케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게 바로 오리엔테이션 플레인입니다. 이미 있는 평면, 공면은 안됩니다. 공면은 각도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런 부분들을 참조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 만드실 수도 있고 이미 만든 평면을 참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지우고 싶다 그러면 클리어 셀렉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새로 찍어도 되고요. 자, 그게 바로 이런 옵션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앵글을 많이 주시겠죠,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앵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치수로 제어할 수도 있고 평면으로 제어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클리어런스 모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여기까지 넘어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쭉 보면 노 클리어런스가 있고요, 모노 디렉션 클리어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하는 바이 디렉셔널 클리어런스가 있습니다. 타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취소하고요, 평면도 지워버리겠습니다. 모서리 잡죠? 볼까요? 30으로 하고요, 90도로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방향을 반대로 하는 겁니다.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그런 얘기고요. 지금 요거는 뭐냐면 요 모서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두께가 부여됐죠. 요거 누르면 안쪽으로 두께가 부여되는 겁니다.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화살표 찍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노 클리어런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뭐라는 얘기입니까? 떨어지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거 누르 밴딩을 해제해 보시죠. 그럼 여기 딱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모노 디렉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이 치수값 있죠? 얘를 끌어보시죠. 이렇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7mm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어디부터 7mm라는 얘기죠? 여기 모서리에서부터 요 모서리까지의 거리값이 7mm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한번 측정을 해보죠. 요 모서리에서부터 이 모서리까지 거리값이 7mm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7mm. 그렇죠? 이건 쉽게 예측이 가능하죠. 그렇죠? 자, 모노크롬이었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밴딩 처리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7mm 나온 부분하고 밴딩 4짜리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밴딩을 해제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5mm를 줬는데 각도를 좀 다르게 해볼까요? 뭐 130도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렇죠?
만약에 30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얘기입니까? 이 모서리에서부터요 안쪽에 있는 요 점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게 바로 모노 디렉션에서의 어떤 클리어런스 배리어 떨어지는 정도, 이렇게 오차를 주는, 공차를 둔다고 해야 되나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90도로 하죠. 이거는 하이드 하죠. 하이드 하겠습니다. 자, 바이 디렉션을 해보겠습니다. 바이 디렉션을 하면 이게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일단 캔슬 하고요. 자, 좀 치운 다음에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 디렉션을 하고요. 수식으로 뭔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이 디렉셔널 클리어런스 모드를 선택했는데, 그래서 생성된 수식은 뭐 다른 것들하고 다른 파라미터였더라고 뭔가 수식 관계로 쭉 연결될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수식 관계를 만들 거냐? 아니다. 난 수식 관계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그냥 뜨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90도로 해보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90도일 때는 쉽게 예측이 가능하죠. 5mm다 그러면 어디 붙는 거야? 요 윗면에서부터 요 바닥면까지 요 거리가 55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요 왼쪽 면까지 거리 값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5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측정을 해보면 요 모서리에서부터 요 모서리 거리가 5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요 모서리에서부터 요 모서리까지 거리 값이 5란 얘기입니다. 90도일 때는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90도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뭐 30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좀 복잡해집니다. 이거는 한 50을 해보자. 자, 이런 경우에는 5mm다. 그러면 어디서 5mm일까요? 이 떨어지는 정도? 이건 아닌 것 같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면 더 작죠. 뭐 이상합니다. 이럴 때는 밴딩 처리를 해보세요. 처리를 했을 때 이 안쪽, 밴딩의 안쪽 내경 있죠? 이거를 보는 겁니다. 이게 5란 얘기입니다. 지금 지름을 잡혀 있으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잡으시고요. 커스터마이즈에서 레이더스를 해보죠. 그럼 이게 5란 얘기입니다. 아시죠? 뭐 6, 잘 되죠? 그럼 각도를 다르게 볼까요? 각도를 130도로 해보죠. 그래도 6이죠. 아시죠? 예, 곧 의미가 뭔지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20도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쪽, 그렇죠? 밴딩의 안쪽의 반경이 이 클리어런스 값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옵션이 상당히 많죠. 바이로 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옵션이 하나 사라지죠. 자, 그런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해 놓죠. 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옵션이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죠? 하나씩 만드실 수도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만드셔가지고 또 익스플로러도 폭파시킬 수도 있고요. 타입은 오토매틱이 있고 스케치 베이스가 있는데 제가 오토매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노로 하죠. 자, 헤이트는 뭐였다고요? 높이, 생성되는 높이인데 높이를 제어하는 방식이 4가지 탑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각도죠. 그렇죠? 높이도 또 업터 플레인 서페이스 했을 때는 이 옵션이 달라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앵글 치수로 제어하실 수도 있고 평면으로 제어하실 수도 있고요. 떨어지는 정도 클리어런스 모드 타입이 세 가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리버스 포지션 이런 거 좀 기억을 해놓고 여러분이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원론 엣지 상당히 많이 쓰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 옵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